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둔근 그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둔근 그룹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근육이 있죠. 가장 큰 대둔근,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중둔근, 그리고 가장 작은 소둔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들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선생님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근육은 대둔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장골릉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천추, 그리고 밑추를 따라서 골반 전체적으로 붙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글루티얼 라인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게 보이실까요? 여기 라인을 따라서 이게 붙는다라고 표현된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곳, 그리고 여기 두 곳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경인대를 통해서 우리 경골 앞면까지 붙는 이 위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퇴근막 장근과 봉공근을 복습해 주시면 조금 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노란색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이 노란색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근 조면이라는 곳에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는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둔근의 대둔근의 상부 섬유냐 하부 섬유냐를 이렇게 나눌 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둔근의 제일 큰 기능은 우리 시상면에서 봤을 때 근섬유의 방향이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자, 이렇게 수축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고관절을 기준으로 이 축을 그었을 때 이 방향으로 잡아 당기게 되니까 회전이 요렇게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고관절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제일 큰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전을 만들어준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관상면에서 한번 볼게요. 관상면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부섬유와 하부섬유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기는 방향은 같아요. 근데 이제 상부섬유는 조금 더 이쪽에서 당기게 되고, 하부섬유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절의 축을 중심으로 상부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수축을 하면 이런 식의 회전을 만들어내겠죠. 즉, 우리 고관절에 외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외전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하부 섬유 같은 경우에는 회전의 방향이 상부 섬유랑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회전을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 이 대퇴골을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린다라는 건 몸의 중심 쪽으로 가깝게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 동작은 외전과 반대 동작인 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부 섬유 같은 경우에는 외전을 만들고요. 우리 하부 섬유 같은 경우에는 내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평면에서도 한번 볼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근섬유의 방향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절의 축을 한번 그어보면 이쯤 있겠죠? 이렇게 쭉 이 당기는 방향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모멘트 8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잡아당기면 어떤 동작을 만들까요?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요 공이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할까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방향 쪽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면 우리 고관절에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외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신용원으로는 가쪽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둔근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상면에서는 신전을 만드는 기능을 하고 관상면에서는 상부섬유 같은 경우에는 외전, 하부섬유 같은 경우에는 내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수평면에서는 외회전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둔근을 운동시킬 때 바깥으로 다리를 살짝 외전시키고 외회전한 상태에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신전을 만들게끔 만들죠. 그렇게 되면 대둔근의 활성도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다음은 중둔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어, 말 그대로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대둔근이 이렇게 중둔근을 반쯤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둔근 밑에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보시면 아까 전에 대둔근은 이 장골릉의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중둔근은 여기 이렇게 옆면을 따라서 앞쪽까지 이렇게 넓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을 보면요. 우리 전에 배웠었는데 이렇게 우리 대퇴골에도 상완골처럼 크고 작은 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큰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여기는 대결절이 아니라 대전자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자가 붙어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자 위쪽으로 이렇게 덮듯이 약간 뒤쪽과 위쪽으로 덮듯이 붙어져 있다. 그래서 중둔근 같은 경우에도 기능을 전체적인 기능과 그리고 앞섬유와 뒷섬유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상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신전을 만들어낼 것 같지만 실제로 신전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어, 아까 전에 대둔근에 비하면 이 모멘트 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중둔근은 신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지만 대둔근보다는 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기능인 관상면에서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상면에서 이렇게 관절축이 여기 있다면 이러한 모멘트 팔을 가질 거고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회전할까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한다면 우리 고관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몸의 중심으로부터 관상면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전이라는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전 동작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나이가 많으신 우리 노인분들을 보시면 걸으실 때 굉장히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살룩 하시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둔근이 약화됐을 때 그렇게 걷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둔근의 기능은, 자,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을 때, 오른다리가 닿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본 수축은 이렇게 정지점에서 기시점으로 가는 수축이었죠. 얘를 반대로 기시점에서 정지점으로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하면
골반 자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동작을 만들 거예요. 이 또한 고관절의 입장에서는 외전과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발서기 했을 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발서기를 하면은 이쪽 다리는 왼쪽 다리는 들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공중에. 그러면서 뭘 받고 있을까요? 맞아요. 중력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회전이 요렇게 지금 중둔근이 만들어내는 이 회전과 반대의 회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중력에 눌리고 있는 어 바닥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다리가 골반 쪽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리는 듯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렌들렌버그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허리 근육을 배웠을 때 같이 배웠던 근육이 하나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둔근과 짝힘을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골반을 세워주는데 한 발로 버티는 거 도와준 근육이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인 반대쪽 요방형근이 이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한다. 근데 만약 중둔근이 약해지면 이 반대쪽 요방형근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주시면서 회원님들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관상면에서의 외전의 기능이 우리가 발이 공중에 떠 있는 OKC 상황이 아니라 발이 붙어 있는 CKC 상황일 때 보행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등호 같은 경우에는 전섬유와 후섬유로 나눠요. 그래서 앞섬유와 뒷섬유 나누면 앞섬유는 이렇게 수축을 할 거고 뒷섬유는 이렇게 수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골의 이 앞쪽 부분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대퇴골의 머리가 이렇게 축을 기존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앞섬유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이렇게 앞쪽으로 만들 거고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뒷섬유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럼 몸의 중심에서 봤을 때 이 앞쪽에 이 대전자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회전을 우리가 내회전이라 부르고요. 이게 대전자가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골두가 앞으로 노출되는 회전을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즉, 앞섬유는 내회전을 만들고 뒷섬유는 외회전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둔근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고관절의 외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신전을 만들지만 대둔근보다는 모멘트 팔이 짧기 때문에 힘의 영향이 주는 정도가 조금 덜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전 중에서도 우리가 발에 공중에 떠 있는 OKC 상황이 아니라 발이 붙어 있는 CKC 상황에서 골반이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수평면에서는 앞섬유와 뒷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섬유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내외전을 뒷섬유 같은 경우에는 외외전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둔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둔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근육도 좀 걷어내 보겠습니다. 중둔근 밑을 걷어내면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 소둔근이죠. 근데 보시면 중둔근이 요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중둔근과 기능이 하나 다른 게 앞섬유, 뒷섬유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소둔근이 수축하면은 수평면에서 내외전을 만드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둔근이 우리가 가끔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소둔근 위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간 게 보이시나요?
이게 글루티얼 너브라고 구용어로는 상둔부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자, 이 위로 근육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중둔근이 이렇게 덮어서 중둔근과 소둔근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디스크가 아닌데 이 옆면이 저리시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단축이 생기고 이 상등부 신경 자체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이쪽에 우리 중둔근 쪽에 그리고 중둔근 밑쪽에 약간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둔근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은 둔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둔근 그룹 세 가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들 까먹지 마시고 잘 공부해 주셔서 다음에 배울 여기 짜잘한 요 근육들 있죠? 요 근육들도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